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 반도체가 뭐 조정받아도 시장의 주도주의는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매크로 변수를 좀 점검해야 되니까 네. 미국 경기나 뭐 고용이나 물가나 뭐 전반적인 뭐 또 금리 상황이나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어떻습니까? 먼저 반도체가 움직이려면 네.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소수 의견인데 왜냐면 이제 컨센 자체는 네. 6월은 완전히 거의 물 건너갔다는 쪽이 다수 의견이거든요. 네네. 이 다수 소수라는 거는 뭐 맞다 틀리가자가 아니라 네. 비율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하지만 시장에서 네. 현직에 있는 딜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준비한 그 기사 내용과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 준비된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의 몇 가지 미국 지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발표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4월 14일에 발표한 PMI 지수가 굉장히 시장의 전환 포인트에서의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나왔죠? 산업 PMI는 뭐 위축되긴 했지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서비스 PMI입니다. 이게 서비스 PMI가 50 이하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이 감소한다는 거고 고용이 감소하는 건 그동안 임금 상승률에 의해서 고용이 과열되는 현상으로 금리를 인하 시점을 못 올리고 그렇죠. 못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월 14일 나왔던 이 서비스 PMI가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고용 지표가 강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바로에 나왔던 실업률 그리고 비농 같은 경우에 또 위축되는 그리고 그렇죠. 실업률도 3.9%가 나오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죠. 여기 하나 더. 미 재무부에서 지난 5월 2일에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채권 바이백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어요. 5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해서 9차례 200억 불에 대해서 바이백을 한다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많이 간과하는데 재무부가 채권 바이백을 한다는 것은 바이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되사 준다는 거거든요. 보통 되사 주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하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보통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재무부나 연준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있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지준율 인하를 하죠. 금리 인하 전 단계에서 지준율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코스로 가는 형태가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채권 바이백을 한다는 것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지난 4월 24일부터 나온 PMI, 서비스 PMI, 고용 지표가 그동안 과열이었는데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급여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려했던 고용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빠르다면 6월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정도 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환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꼭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현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신호,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줬던 신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6월장에서 6월 FOMC가 6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기준으로 해서 인하되고 여기에 시장이 반응하는 현상의 모습들이 진행이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잠깐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반도체 한번 풀어가게 되면 반도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매수를 해줘야지만이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 연초에 움직였던 AI 관련된 후공정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맥락이지만 그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에 바람을 불어줬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의 원활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AI 반도체들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또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등락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라와서 좀 쉬는 구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금리나 시그널로의 상황이 제가 판단할 때는 6월 초인데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그널에 의한 전체적인 흐름의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먼저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뭐 지난 그 7만 원 수준에서 주가 8만 5천 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뭐 7만 7천 원 전후로 해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게 그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다시 전환되는 흐름으로 가격 진행이 나타날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그간에는 흐름에 있어서 조금은 위축된 그러니까 가격적인 흐름이 정체된 흐름에서의 모습이지만 반도체 대장주 중심으로 해서 개선되는 흐름이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에서 예. 진행이 될 것 같다. 물론 소부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사서 올릴 수 있지만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개인들만 사서 올릴 수가 있겠어요? 주구장창 결국은 네, 외국인들이 사고 그렇죠. 그걸 보고 왕따 안 당하려는 기관이 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밑단의 그렇죠.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예. 기관은 네. 조금 접근의 해석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인이 사야지만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고 네. 반도체가 움직여야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관 투자자는 지금 시장에 들어올 만한 환경에서의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6월 중에 한다라는 그렇죠. 내용에서의 예. 발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로의 진행이 시간차가 걸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원래는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달러 약세로의 진행이 되고 원화 또한 강세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때 기관이 들어오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이 기관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기관이 들어오는 형태에서 그런데 모습이 환율과 관련된 플레이는 무슨 뭐 수출입과 이런 거 몰라도 이제 자금 흐름만 보면 네, 기관들이 원하고 외국인들이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판단하기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이제 환율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서의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1,380원, 90원까지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은 4월 장에서 무려 4조 원을 샀습니다. 4, 네. 5월 장에서 1, 2, 3월 1분기에도 16조를 샀고요. 이때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은 상승하는 흐름이었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을 사는 관점에서의 흐름은 환율과 대비된 시장으로 개입이 아니고요. 전체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가 글로벌리 3.2% 성장을 하고 신흥국 중심으로의 성장이 주도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매수를 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2, 3, 4월 이 3개월 동안 40조를 매수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1, 2, 3월에 16조 그리고 4월, 5월에 뭐 부분 사고 팔고 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는 한 4조 원 정도를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과 연동된 외국인들의 시장 진입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 측면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기관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응을 할 때 그러니까 해외 자산이고 국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비중 관계에서 달러 강세 약세에 따라서 비중 차를 달러 강세일 때는 해외 자산으로 좀 더 애덤을 하는 경우에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 국내 자산으로 애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율의 기관들은 좀 더 민감한 형태로 시장을 참여하고 있다. 그 말은 이제 기관들도 뭐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들도 그만큼 이제 과거와 달리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국내외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 가치, 원화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반도체 얘기로 이제 돌아와서요. 네. 반도체가 뭐 워낙 업황이 이제 회복되는 추세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은 있지만 반도체의 주도주 가능성을 의심하는 분들은 없는데. 그렇죠.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한 하이닉스의 패밀리들이 먼저 치고 올랐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거를 좀 HBM도 하면서 키를 맞출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처럼 그죠? 삼성전자가 그 갭을 못 메우려고 하던 차에 또 엔비디아의 HBM3 납품권이 뭐 좀 제동이 걸렸다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삼성전자를 판단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쉽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수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시총도 가장 큰 종목이고 삼성전자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격적으로 85,000원의 가격이면 주가지수 평균치로의 판단을 해볼 때 지수 3,000포인트 수준을 찍어주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대응 자체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지수 3,000포인트를 찍어줬어요. 그러면 최근 조정받고 있는 것은 뭐 일시적인 현상에서 조정 과정이거든요. 85,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오르내림의 과정, 그러니까 바닥은 찍은 것 같기 때문에 일부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5,000원을 월등하게 넘어서 뭐 9만 원을 간다든가 또는 9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 근처까지 가는 이러한 가격 현상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주가지수 측면에서 시장의 키 맞추기 현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수 뭐 2,900, 3,000 근처의 가격 차를 보이는 현상에서의 지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시총 2, 3, 4, 5, 6, 7, 8, 9, 10 종목들은 지수 측면에서 한 2,500포인트 수준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로의 시장을 이제 제 경험치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지수가 상방으로 턴오버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끌어주고 나머지 종목들이 그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지수 비중으로의 지점을 같이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가 우호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조정받고 어느 정도의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는 건 맞겠지만 투자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으로 한 투자보다는 지금 후발주로의 진행이 되고 있는 뭐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그리고 LG솔루션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아직 지수적 측면에서 2,500포인트 이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오히려 더 필요한 흐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탄력적인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는 반도체보다는 후발주 시총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로의 투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서 반도체 좋다고 삼성전자는 좋다 그러시면 이제 소부장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반도체 사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주식의 매수와 매도 때도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더 좋은 주식의 발견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도 좋지만 반도체 갈 때 못 갔던 키를 맞출 수 있는 종목들로 네, 좀 사는 게 당분간은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 반도체 내에서 그럼 과연 살 게 없느냐? 예. 아닙니다. 소부장 내에서 살 게 없느냐?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부장 종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보통 이제 한미 반도체 비롯해서 기타 최근에 강했던 종목 리노를 비롯해서 네. 많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반도체 살아나면 한미 반도체 사야지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패션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이든 리노 공업이든 소부장 단의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 차로의 상승이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절대적 가격에서의 가격 진행이 뭐 2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적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새로운 종목에 대한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부장 내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부장 그러니까 단에서 그 안에서도 못 올랐던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어떻게 보면 비반도체 그죠? 그럼 비반도체 쪽이 좀 갭을 메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이미 주가가 선반에서 오른 게 있고 그 안에서 못 오른 게 있다는 그런 논지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논점에서 예. 지금 못 오른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소재주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소재주 내에서는 뭐 동진세미컴, 솔브라인, 한국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소재단에서 전공정단에서의 흐름으로 가는 유무로 판단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작은 종목 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후공정단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뭐 AI 반도체와 결합해서 주가 상승했다라고 판단하고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한미반도체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죠. 리노공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40% 육박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회사 자체에서 만드는 생산품이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종목 독점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독점적이라고 예, 예.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그 영업이익률 단이 높은 종목 내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어요. HPSP 이런 거 영업이익률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종목 노이즈가 좀 있어서 주가는 되지만 네. 맞습니다. 그 종목 내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샘CNS 같은 종목. 샘CNS. 네. 네. 이 종목은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7,000원 뭐 내외 움직임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적자였어요. 그 이전 단에서는 당연히 흑자였고요. 올해 이제 되살아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공정에 이 종목도 포함이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이라보다는 부품 쪽에 포함이 되는데 검사 장비 중간에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그 CB 관련해서 일시적인 장중 물량이 나와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러한 그 영업이익률이 높은 현상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경기가 호전되는 흐름으로의 그 전체 시황이 좋아지는 형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소부장 종목으로 판단 접근하셔야 되는 상황에서의 현 시장에서의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 가운데서도 들어오른 종목들 샘CNS. 네네. 네.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전체 시황이 좋아지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분위기에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탄력도 측면에서 고가를 돌파하고 이전과 같은 아주 강한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기보다는 조금은 흐름이 정체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20만 원까지 주가 올라왔어요. 5만 원, 6만 원, 7만 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그 20만 원의 가격을 계속 25만 원, 30만 원 끌어올리는 유동성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동성이 그 높은 가격의 종목에 튀어대기는 시장에서 그렇게 원활치는 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반도체 전체 분위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샘CNS 말고 또 있을까요? 한 종목만 딱 그냥 언급하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솔브레인에 네네. 대해서 아까 소재 정우정 쪽. 네네. 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AI 반도체 AI 반도체 산업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낸드나 그 저기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와 낸드 쪽 이쪽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전공정 단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형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재주에 대한 흐름의 그 주가 개선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소재주와 좀 전에 말씀드린 아직 안 오른 반도체 종목 내에서의 흐름으로 우리가 두 가닥으로 시장을 접근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키 맞추기 차원에서 네. 근데 마지막으로 좀 디스하는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네네. 마무리하면 네. 아니 잘 갈 때는 주도주 제일 센 놈을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못 오른 거 못난이보다? 아직 주도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주도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그 주도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주도주는 이쪽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이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소재주와 못 오른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황 전략과 반도체 이야기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